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김봉신의 일갈도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스피드 있게 진행할까요? 먼저 예. 빅데이터로 읽는 민심의 소리. 네, 키워드죠 오늘 아르고스 어떤 부분이 제일 보시면은 이제 7일 분석을 했을 때 우크라 무기 지원이 이제 8위로 나왔거든요. 네. 다른 이슈도 이제 많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하루로 봤을 때 하루. 어제 하루인가요? 19일로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하루 했을 때 우크라 무기 지원이 3위로 올라옵니다. 물론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요. 전기차 보조금도 굉장히 관심이 많네요. 네. 관심이 많이 나오는데 우크라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우크라 무기 지원. 이 우크라 무기 지원을 보시면은 언급량 보시겠습니다. 언급량, 오 엄청나게 뛰었네요. 원래 이제 없는 언급이 아니더라고요. 우크라 무기 지원이 이제 꾸준히 언급이 되다가 갑자기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 때문에 이제 커졌는데요. 연관어를 보시면은 역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가장 크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 관련돼서 나왔다. 뭐 국제사회 요구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일 지금 국민들이 많은 관심들이 걱정과 불안 속에서 쳐다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카인스 볼까요? 이게 언론이죠. 언론에서 많이 회자된 워딩인데. 언론입니다. 이거. 이건 언론이죠. 어제 하루 동안인데요. 어제 하루 동안 나오는 인물로 보면 윤석열, 뭐 이재명, 송영길, 김건희, 원희룡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지역에서는 미국이야. 미국, 뭐 북한, 한국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빈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빈도 한번 볼까요? 윤석열 빈도 제가 글자가 좀 커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커졌네요. 이미지로 제가 캡처를 해서 드렸습니다. 밤새셨어요? 생각은 아니고 자정 무렵에 이걸 이제 캡처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윤석열 크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장소에 미국이 이렇게 등장해서 제가 좀 미국을 좀 기사 검색을 했거든요. 같이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이제 윤석열 먼저 보시면은 윤석열 좀 안 좋습니다. 윤석열 뉴스 검색인데 이거 정확도 순으로 나오는 건데요. 한번 뉴스 검색 화면을 넘겨주시면은요. 여기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뭐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돈 매수 사기꾼 뭐 이런 발언을 살고 가서 얘기한 거 논란이 있다. 근데 지지율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기념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만으로 보면 좀 뭐랄까 그 긍정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강성 발언 같은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돈 매수 사기꾼 이렇게 갈등을 조장했다라는 MBC 보도죠? 갈등 조장하는 기념사다. 이 윤석열 머리 얘기가 요즘에 많이 돌던데.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바뀌었어요. 아돌프 히틀러 닮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다시 보니까 좀 그래. 뭐 그런 저도 이제 듣기는 했는데요. 디자이너가 좀 뭐 독일에 계신 분을 쓴 모양이죠. 독일에서 오신 분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헤어 디자인을 좀 우리 한국 사람으로 쓰신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말씀하세요. 외국인인가요? 헤어 디자이너? 아니 이게 아돌프 히틀러하고 좀 비슷하잖아. 뭐 그렇게 흉내낸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러겠습니까? 설마. 근데 이게 뭐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언론 보도가 지금 좋게만 나오는 건 별로 없다. 결국 이제 방미와 관련돼서 경제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이냐, 재계 총출동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률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방미, 미국입니다. 한번 넘어가 주시면은요. 미국과 관련된 뉴스 검색인데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안광열 경기도 의원이 미국 도청 재발 방지 촉구를 했다라는 정도 나오는데 최근에 그 미국과 관련해서는 도감청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대통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그 이슈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과 관련된 내용이 싹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방미와 관련돼서는 경제 문제, 그다음에 뭐 정상회담 이런 일정 문제 이런 것들이 되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이제 핵을 쓰게 되면 핵으로 이제 응징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북미 간의 이제 갈등 그리고
방미와 관련된 어떤 성과 이런 쪽으로 뉴스가 흐르면서 예. 도감청 이슈가 좀 약간 사라지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하방 압력, 긍정률의 이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좀 안 좋은 이슈죠. 도감청은 굉장히 안 좋은 이슈로 봤는데 네. 그게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아마 이렇게 이제 지금 보여집니다. 보면은 미국 방문에 아마 목을 메고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예. 대통령실과 윤석열이 나름대로 포장을 무진자하겠죠. 예. 근데 실질적인 성과가 없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리스크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우크라이나 문제 다시 공식화시키고 경제 문제도 얻어오는 것도 없고 또 뭐 이상한 거나 받아오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야,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굉장한 경우 위기에 처하면서 미국을 가고 있어요 지금.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우크라이나 그런 어떤 내용도 사실은 미국의 이제 도감청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슈가 작용하는 하방 압력이 세니까 그 우크라이나가 약간 좀 그 이슈를 좀 틀어버렸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도감청은 자존심에 대한 문제였죠.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이제 틀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미국과의 동맹이 이제 돈독해진다라는 쪽으로 해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어떤 결집력에 자극이 되는 거죠. 자극이 되는 이제 재료 소스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방미가 이제 이어지고 방미는 국내에서는 두 가지로 보겠지 않습니까? 외교적인 사안이라든지 안보 요구하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인데요. 예. 경제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뭘 가져올지가 이제 핵심이 될 것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뭘 가져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 우크라이나로 이제 미국과의 어떤 밀착이 보여져서 도감청 이슈가 완전히 사라지는 따라서 하방 압력을 벗어날 수 있는 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이제 느껴집니다. 정치적 전력을 짜고 있겠군요. 예, 대통령실. 이런 흐름이 보면 지금 언론이나 지금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리딩하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상당히 세밀하게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감청 문제라는 게 국민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고 예. 한미동맹의 사실은 견실함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게 이제 뻐그러졌단 말이에요. 예. 그전에는 일본강의 문제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살상용 무기를 지원한다는 게 보수층들이 결집한. 보수의 결집에 중대한 어떤 소스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또 우크라이나 살상용 무기를 이제 불안하게 만든. 그게 좀 문제거든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예. 크게 반발하면서 그렇죠. 이거 적대 국가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불안하게 국민들을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제 이걸 생각엔 대통령이 이게 얘기한단 그래서 말이에요. 시간차 공격 비슷하게 해서요. 당장의 하방 압력은 이제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북한에다가 이제 신기술 같은 거를 줘도 그게 나중에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있어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우크라이나 이 지원이 그냥 나온 발언은 아닌 것 같다. 네, 무슨 예. 소리인지 알겠어요. 예, 예.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과연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건가? 예, 예. 저들 생각대로 그것을 잘 포장을 해서 말이죠. 한미 관계가 우리 국권하고 튼실하니까 예. 우리 여러분들 윤석열 정권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저들의 계획대로 갈 것인가? 그렇죠. 아마 대통령실이라든가 여권의 전략가들은 그런 계획을 짜고 있겠죠. 예, 또 예. 국민들 무시하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제 미국을 과거와 같이 은혜의 신 우리를 베풀어주는 국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예. 예, 알겠습니다. 제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얘기하실 거죠? 예. 예. 여론사 뉴스핌 의뢰로 RN서치가 16에서 17일 조사한 건데요. 잠깐만, 이거 안에서 지금 약간 좀 보수적으로 나왔던 여론조사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보수다 뭐 진보다 하여튼 간에 하기에 좀 어려운 그런 알겠습니다. 한번 보죠. 예. 잠깐만 오늘 결과입니다. 예.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타이틀은 약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지난주에 갤럽도 4% 포인트가 빠졌습니다. 한 주 만에 27이었죠. 27로 빠졌죠. 한 주 만에.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어디에 출연을 해서 이제 폭락인 것처럼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데 폭락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한 주 만에 4% 포인트 빠진 거는 대단히 큰 거이긴 하지만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요것만으로는 횡보입니다. 다만 2월 4주에 고점을 37을 찍었거든요. 거기에서 4월 2주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10% 포인트입니다. 엄청나게 37에서 27로. 그럼 10% 포인트니까
그 중간에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출렁거렸다고 보기도 어렵고 조금씩 횡보하면서 하락했으니까 사실 이 기간에는 하락세다라고 하는 게 아주 정확한 거죠. 갤럽 여론조사에서. 갤럽에서요. 네. 27이니까 20%대가 된 예, 거니까 예. 굉장히 좀 하락세다, 분명한 하락세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네. 이번 RN서치가 이제 ARS 조사인데 여기에서도 네. 33.2가 나왔다. 5.6%포인트가 지난 조사보다 하락했다라는 건데요. 네. 하락폭만 보면 5.2 이내이지만 네. 하지만 33.2는 ARS 조사에서 33.2면 글쎄요. 이거는 약간 좀 대통령실에선 이거는 뜨끔 믿었었는데. 예. ARS 조사는 이렇게까지 안 나올 텐데 라고 했는데 이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경각심이 되는 그런 조사 결과인 것 같아요. RN서치도 8개월 만에 이렇게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얘기한 거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부정률이 이제 64.7이니까 또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그렇지만 국민 3분 중에 2분께서는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를 하고 계시다. 이 부정평가도 상당히 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굉장히 늘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예. 갤럽 조사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윤석열의 핵심 지지층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같은데 TK 지역이라든가 50대, 60대 그게 이제 TK에서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조사에서도 10.3%포인트 하락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샘플 그러니까 표본 수만으로 따지면 네. 5.5가 커지기 때문에요. 10.3%포인트가 5.5를 벗어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를 봤을 때 전 네.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건 또 사실이에요. 전 지역에서 지금 부정평가. 갤럽에서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RN서치도 그렇습니까? RN서치에서도 지금 40% 대구 경북에서 40% 선이 지금 하향 돌파된 건데요. 지지율이 이 정도면 되게 좀 심각한 상황은 맞죠. 그런데 지금 이 대구 경북에서 빠지고 있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여권이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예, 뭐 목사, 목하고 해. 예, 정광훈 목사와의 그 뭐 논란, 요것도 예. 홍준표 아웃된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김기현 당 대표가 뭐 어떻게 뭐 네. 브레이크를 걸었다고는 하지만 네.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보수층에서 굉장히 큰 파열음을 낼 겁니다. 서로 보수 성향 내부에 갈등하고 유권자들. 그러는 예.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 주와 예를 들면 방미하는 기간 중에도 이런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예. 핵심 지지 기반 TK라든가 60대 이쪽에서도 계속 이반하는 그 경향성이 트렌드가 계속 된다 그러면은 예. 사실상 레임덕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레임덕까지 이제 이번 말씀하실 것 또 같으면 내부의 권력 간의 내부 예, 예. 균열이 생기고 한 20% 선이 무너질 때 그게 하향 돌파되면 그때는 이제 약간 좀 주춤하죠. 예, 공무원 사회도 좀 예. 관망세로 돌아서는 예. 그런 것도 있고 정책 추진 동력이라는 게 예. 사실은 힘을 받기 어렵고 여권에서는 당장 그러면은 총선에서 윤석열의 뭐 땡땡땡 해가지고 윤석열 마케팅을 할 수가 없게 없어지는 되죠. 거지. 지네들이 다 죽게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전국적인 인물을 따로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가령 뭐 홍준표랑 찍은 사진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후보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당장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선돼서 네.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네. 됐을 때 윤석열 후광 효과, 윤석열 마케팅이 완전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그 방금 말씀하신 레임덕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뭐 노조 타겟팅, 예, 예. 이재명 타겟팅, 민주당 타겟팅 그런 적대 그러니까 타자화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득을 봤던 그런 정책이었는데 그것도 잘 안 통하니까 이제 일본 예. 해외 그러니까 방문을 통해서 일본 한일 간의 미래 관계 그건 완전 망쳐버렸고 이제는 한미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내부 어떤 그 기반이라든가 부족한 거 약화되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회복해 나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방미에서 예. 또 이상한 걸 가져오게 되면은 예. 저는 다른 카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중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뭐 뚜렷하게 뭐 당장 뭐 무기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전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발언이 됐다라는 것이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네. 이게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동맹을 굳건히 한다라고 했을 네. 때 굉장히 그 결집력이 발휘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따지면은 당장 전쟁 위험이 좀 있다라고 되면 네. 크게 얼어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전체 국민의 60%는 일단 평화를 가야 된다. 평화롭게 가야 된다거든요. 그럼.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만약에 뭐 기술을 준다,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을 준다 네. 이렇지 않고 네. 당장의 군사적인 어떤 그 충돌 양상이 벌어진다고 하면 네. 급격하게 이제 얼어붙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무기 지원 언급은 그 굉장히 네. 양면적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카드, 대통령실 입장에서 좋은 카드로서 당장의 하방 압력을 피해갈 수 있는 카드도 되지만 그렇게 짠머리를 굴린 거겠지. 예, 근데 이게 잘못 흐르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아니 제가 그러면 쭉 빠지죠. 탐지한 밑바닥 예. 여론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굉장히 이게 불안해하는 거야. 이게 뭐야? 아니 왜 우리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적대를 해야 돼? 왜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돼? 사실은 이해가 안 가잖아 도대체. 예. 왜 대만 해협 문제를 왜 관여해?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다 우리가 무기 지원을 하고 그들이 예. 뭘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거지 우리가 무슨 관계?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그러게요. 우크라이나에 우리 뭐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요. 예. 우크라이나 우리가 교역량이 많아요. 우크라이나 우리가 동맹 관계예요? 아니잖아. 예. 차라리 러시아 가깝지. 차라리 거기 교민들이 한 지금 얼마 있어? 뭐 16만이 들어가 있고 진출 기업이 160개고 거기에 우수한 그 기술력이 테크놀로지가 러시아가 많잖아요. 예. 과학 기술,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쏜다 그러더라고 실제로. 예. 근데 이해가 못하는 거지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러게요. 지금 그런 여론이 확산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충돌 양상으로 안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가면은 아마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거를 국민 불안감은 미국 커질 겁니다. 가서 나름대로 좀 회복해서 와야 되는데 제 생각에 예. 더 공고화시켜서 오면은 성남공항에 잘 내릴 수 있을 것 그러면 이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제 생각입니다. 예. 예. 자, 저 얘기를 우리 대표님한테 좀 오늘 듣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여론조사 좀 과학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예.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죠.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그 자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를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 이 말 자체는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을 좀 그 얘기는 과학적으로 못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해라라고 하면 그 말은 맞는데 국민을 속이는 여론조사가 있다. 근데 이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되게 이제 묘한 그 결과가 가끔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제 맥락적으로 보면 지금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농림식품수산부인가요? 거기에서 예. 갤럽 조사를 가지고 한국 갤럽 조사를 가지고 이제 문제 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한국 갤럽 조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맥락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좀 불편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비과학적이다라고 하면 좀 그거는 좀 과한 지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서 이제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 중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1:1 면접 조사, 그 표적 집단 심층 면접 그리고 표본 여론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한국갤럽 그 여론조사가 이 표본 여론조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참 신뢰할 만한 그런 조사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여론조사 중에 한국갤럽의 어떤 그런 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있었던 뭡니까? 그 양곡관리법 예. 개정안과 관련된 조사 이런 것들이 비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걸 윤석열이가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한 거죠. 만약에 그게 이제 타깃이라면 저는 아닌 국무회의에도 그거는 아니다. 얘기했어요. 다른 겁니까? 그리고 또 이제 69시간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게 이제 있다고는 하는데 그걸 어떤 조사를 이제 가지고 69시간제 갖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뭐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69시간제 갖고 또 조사한 것 중에는 오히려 69시간제가 뭐 좋다, 뭐 호응이 좋다라는 조사 결과가 약간 그게 좀 이상해요. 그렇지.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MZ세대가 69시간제를 무조건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네. 그게 약간 좀 더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는 거죠. 그리고 예.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이 여론조사를 탓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예전처럼 그냥 대충 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론조사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맞아. 관리가 되고 규제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분명하게
대통령의 갤럽은 그 기준을 지키고 있고 네. 갤럽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할 것도 없고 오늘 또 보니까 뭐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장제원 뭐 그분이 무슨 여론조사 규제와 관련된 더 강화하자라고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냈다라는 겁니다. 네. 아니 선관위에서 그러면 선관위가 뭐 사람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제한된 어떤 저 인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조사를 다 관리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된 조사를 여론조사를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장제원 의원 뭐 발의했던 그 법안도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유롭게 좀 뭐랄까 연구를 하고 해야 될 그런 조사들도 많은데 그것까지도 어떤 선거 여론조사가 지금 약간 좀 규제가 좀 있는데 그거 과잉 규제거든요.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고 그 안이 나오는 어떤 맥락적인 측면도 그게 네. 이제 뭐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탄핵과 관련된 조사가 이제 예전에 있었는데 네. 그 조사 기관을 이제 좀 타겟팅하는 식으로 그때 이제 나왔다라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이제 맥락적으로 자꾸 뭐라고 할까 듣기 싫은 어떤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예전부터 이런 일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뭐 한국갤럽처럼 또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여론조사를 했던 기관을 대상으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중에 뭐 먹힌 건 없습니다. 한국갤럽은 법인을 이렇게 그 미국 본사를 두고 있는 갤럽의 자회사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자회사는 아니고 한국 이제 뭐 돌아가신 고 박무익 회장이 아니 이 얘기는 만든 거죠. 대표님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저는 이걸 되게 정치적으로 바라보는데 예. 이들이 언론을 다 장악했잖아요. 이제 이미 언론 장악했습니다. 예. 언론 거의 나파수 돼 있고 거의 받아쓰기로 돼 있고 웬만한 언론은 지금 다 완전히 종속돼 있다고 좀 보여져요. 정권에 종속돼 있고 재벌에 종속돼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양심적인 기자들이라든가 예.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단독이나 보도 이런 거 있으면 이제 하는데 실제로 프레임을 다 언론이 특히 검찰하고 언론에 결탁돼 있으면서 예. 검찰의 받아쓰기 프레임을 그대로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권은 뭐 말하래 그리고 말 안 들으면 MBC 같이 그냥 확 조져버리고 그런데 저는 들은 생각 이제 여론조사도 예. 여론조사 기관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말 들어라 이 새끼들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봤어요 이거를. 왜냐면 여론조사에서 지금 뭐 30%다 특히 한국 갤럽이 27% 나오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는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얘기는 대통령이 왜 여론조사까지 얘기해? 이거는 장제원 의원까지 얘기했다. 예. 이거는 여론조사 기관들 다 사기업 아니에요? 민간 기업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얘들 말이 협력해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그 대통령 발언 중에 이제 이게 있지 않습니까? 1대1 면접 조사도 하고 그 뭡니까?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하자. 네. 그리고 이제 표본 여론조사를 하자. 그 얘기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려면 아니 그걸 대통령이 못하려 얘기해. 투자를 더 하면 되고. 아니, 대통령이 예. 여론조사 기구에서 예. FGR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기가 아니 뭐 대통령 일이나 좀 잘해 외교관계나 잘해 그걸 못하려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이슈가 되는 게 69시간제나 양국관리법은 글쎄 그거 갖고 딱 지목해서 하는 거 아니야. 좀 뭐랄까 예. 그 정부 당국에서 좀 듣기 싫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일수록 저는 사실은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하시는 게 훨씬 낫다. 아니 그걸 여론조사 기관 갤럽 아무리 뒤져봤자 갤럽이 다 공정하게 하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딱 보고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론 이제 포탈도 장악해 들어가고 장악했지 이미 언론도 장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론조사 눈에 가시거든. 뭐 30% 나왔다. 김건희 특검해야 된다. 70%막 나온단 말이야. 예. 뭐야 도대체 저것들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관련돼서 저는 이제 이게 만약에 심화되면 나중에 압수수색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야.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얘기를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일가를 듣고. 일가를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 69시간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로 자꾸 정치권에서 또 당국에서 정부 당국에서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가 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다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 긍정률에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69시간제라는 게 네. 이미
그렇게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해서 청년 세대를 설득하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까면은 뭔가 아름답고 좋은 뭐 보석 같은 게 나온다 이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온 여론은 한 기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민심이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나서 겸허히 국민 네. 다수의 여론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나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정책도 있는 거죠. 그게 상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대통령 여론조사 저 비과학적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참모분들도 좀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면 계속해서 위험을 떠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라는 우리 국민 많은 청년들 아주 그냥 혐오감만 커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김봉신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압수수색 당하지 마세요. 예, 저는 뭐 당할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론조사 기간이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심했나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쏙보다 뚜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미워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요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해.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